안녕하십니까 해운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판 구조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과 판 경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의 기저 이론들이 있습니다.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이론이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판 구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판과 그 판의 경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 구조론의 발달 과정입니다. 판 구조론이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1912년에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창되면서 판 구조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땅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땅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 판게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하나의 대륙이 있는데, 이게 옮겨지면서 현재의 대륙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베게너가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베게너가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주장한 거는 전혀 아니었겠죠. 대륙 이동설에 주장하는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륙 이동의 증거, 화석 분포입니다. 화석의 분포 지역을 연결하면 대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베게너가 주장했던 첫 번째인데요.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 리스트로사우루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화석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묻어 있는 화석들을 연결해서 보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땅이 연결되더라. 이걸 통해서 대륙은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였던 게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베게너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빙하 분포입니다. 빙하 분포. 여러 대륙에서 빙하의 흔적이 있는데, 이런 빙하 흔적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남극에서 만들어진 이런 빙하들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빙하가 흩뿌려져 내려왔고, 그런 빙하의 흔적들을 이어보니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베게너가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대륙 이동의 증거의 세 번째, 해안선과 산맥의 일치인데요. 남아메리카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런 해안선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산맥,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금 지역이 산맥인데요. 이 산맥들을 연결을 해보니까 대륙이 잘 들어맞더라,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륙을 가지고 퍼즐 조각 맞추기처럼 맞춰보니까 이렇게 잘 맞더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화석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 빙하의 흔적.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안선과 산맥의 일치. 이 세 가지 대륙 이동의 증거를 가지고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베게너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설명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설명하지 못한 게 뭐냐면 대륙 이동의 원동력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땅을 움직이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맞다면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동력이 뭐냐? 베게너한테 물어봤는데 그 베게너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은 이 대륙 이동설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통해서 대륙이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장하지 못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대륙을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베게너가요.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 1929년에 홈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대륙의 움직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다? 바로 이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멘틀 대류 때문에. 멘틀이 아래쪽에서 뜨거워졌던 이
멘틀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은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멘틀이 움직이게 되고, 이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게 된다. 그것을 홈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륙 이동설에 덧붙여서 해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됐는데요. 헤스하고 디치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멘틀이 상승하는 그 지점에,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그 지점에 새로운 해양지강이 만들어지고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멀어져서 바다가 넓어진다라는 해저 확장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멘틀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멘틀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는 땅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땅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바다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것을 주장한 게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이론을 추가적으로 더 덧붙여서 정립한 게 바로 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은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이론으로 지구에 구성하고 있는 겉부분이 판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으로 되어 있고,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멘틀 대류에 대해서 움직이고, 이 멘틀 대류에서 움직이는 판이 움직이면서 무엇을 일으킨다?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해 볼게요. 맨 처음에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1912년에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대륙 이동설에 주장을 하면서 주장한 증거는 화석 분포, 빙하 흔적, 해안선과 산맥 일치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왜 대륙이 움직이냐, 그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홈스란 과학자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입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설에 덧붙여서 헤스하고 디치라는 과학자가 이야기한 해저 확장설이 있고, 그 세 가지가 모든 이론이 합쳐져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판과 판이 만나는 판 경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이란 지각뿐만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판이란 지각뿐만이 아니라 멘틀의 윗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단한 암석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멘틀의 윗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영상의 오른쪽에 보게 되면 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몇 킬로? 깊이 100킬로까지가 바로 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부 멘틀의 윗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이다.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양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두께가 더 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판들은요,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 정도가. 그리고 이 판들이 움직이는 것들은요, 제각기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판마다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의 경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판의 움직임은 제각기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판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의 구조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그런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이 서로 어긋나는 이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이 부딪히는 경계는 무슨 경계다? 수렴형 경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과 판이 멀어진다. 무슨 경계다? 발산형 경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이 어긋난다. 보존형 경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는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발산형 경계인데, 이 발산형 경계는요,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바다가 넓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발산형 경계인데요.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형 경계인데요. 이 보존형 경계는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입니다. 이렇게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변환 단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변환 단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판과 판이 부딪히는 그러한 경계인데요. 이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에 따라서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산맥하고 해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산맥의 얘는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해구의 얘는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선생님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구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해구는요, 해구는 해양판, 지금 여기 바다가 있는 부분이 해양이거든요. 해양판과 그 다음에 이 대륙판이 만나는 부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는데 이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해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륙판과 대륙판, 똑같은 밀도를 가진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얘가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산맥과 해구 둘 다 만들어지는데 해구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고 산맥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겠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 구조로는요, 맨 처음 대륙이동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륙이동설을 이야기한 백연어가 증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화석분포, 빙하흔적, 해안선 산맥일직,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이것은 무시당했다. 왜? 도대체 무엇이 대륙을 움직이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고요. 이 멘틀 대류설에 덧붙여서 얘기했던 게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판 구조론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에는 경계가 있다. 이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발산형 경계가 있고 수렴형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 구조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교과서 73쪽에 개념 확인입니다. 개념 확인 잘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사랑해요.